병자호란이 끝난 후 인조는 남한산성에 온조왕을 모시도록 명하고 1639년 사당을 짓게 한다. 이곳이 숭렬전이라 불리게 된 건 1795년. 정조가 사액을 내린 후부터 이곳 본전에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의가 모셔져 있다. 숭렬전에는 온조왕 외에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싸우다 전사한 수어사 이서 장군도 함께 배항한다. 까닭인즉 온조왕이 인조의 꿈에 다시 나타나 혼자 있기 쓸쓸하니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 했는데, 이튿날 아침 이서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인조는 온조왕이 데려간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온조왕의 아래에 이서의 영혼도 함께 모신 것이다. 지금도 해마다 음력 9월 5일이면 이들에게 제사를 올린다. 조선시대에는 인조가 온조와 직접 관련을 맺기 이전부터 남한산성을 백제 온조의 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남한산성을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땅이라 여긴 이유는 방어력이 뛰어난 남한산성의 전략적 입지 조건과 수차례의 천도설에 기인한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조는 온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고 보고 땅의 주인인 온조왕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가 내외적인 방어의 기지로 남한산성을 선택했을 거라 추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백제의 유물들은 소박할 뿐 아니라 그 양도 적어 백제의 도성과는 관련 짓기가 어렵다. 아마도 남한산성 안에 백제 주민의 일부가 정착하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남한산성은 언제 처음 쌓았던 것일까? 삼국사기에는 672년 신라 문무왕 때 지금의 경기도 광주인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주장성은 햇빛이 많이 들어 낮이 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의 남한산성을 말한다. 삼국사기에는 주장성의 둘레가 4,360보, 약 8km라 적고 있다. 신라가 처음 쌓은 것으로 알려진 주장성은 대규모의 석축산성이었다. 실제로 2007년 통일신라 시대의 대형 건물지가 발견됐다. 길이가 50m, 벽체 두께가 2m, 군수물자를 저장하던 창고로 추정된다. 많은 양의 기와도 출토됐는데 이 중에는 그 무게가 20kg에 달하는 초대형 기와들도 있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큰 기와다. 주장성은 그 규모로 볼 때 신라의 국운을 건 대토목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당을 견제하기 위해 주장성을 쌓았다. 남한산성은 대당 전쟁에서 신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행궁 뒤편에서는 고려의 건물지도 발견되었다. 남한산성은 고려시대에도 외침을 막아냈다. 광주 부사였던 이세화의 묘지명에는 몽고군의 주력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여겨지는 광주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세화가 군민과 더불어 주야로 수비를 튼튼히 하고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공격하여 결국 몽고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남한산성의 본성은 신라 주장성의 성도를 기초로 쌓은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의 축성 기법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남한산성은 산성 건축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 성곽 발달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다. 이곳을 차지한 자가 한반도를 차지하리라.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격전의 현장이었던 남한산성은 한강 유역과 수도에 대한 방어 기능을 담당한 천혜의 요새로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역사의 고비고비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남한산성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 수축 논의는 계속돼 왔으나 미루어 오다 이괄의 난과 후금의 위협이 거세진 인조 2년 1624년에 도성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게 된다. 남한산성은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자연지형에 따라 본성과 외성을 합해 12km에 가까운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택리지에서도 남한산성은 안쪽은 낮고 얕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여 청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되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성벽 위에는 몸을 숨겨 적에게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는 낮은 담, 여장이 있다. 가까운 적은 가운데 있는 근총안을, 멀리 있는 적은 양옆에 원총안을 사용해 총을 쏘았다. 여장과 여장 사이에는 활을 쏠 수 있는 타구가 마련돼 있다. 여장의 아래는 석재를, 위에는 전도를 이용해 쌓았는데 여장에 전도를 사용한 것은 산성 중 남한산성이 유일하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 위에 1940여 개의 타로 구성된 여장이 펼쳐진다. 성벽 안쪽에는 군인들의 초소인 궁포가 자리했다. 기록에는 125개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을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한다. 이곳은 장경사 신지옹성. 2개의 포루가 설치돼 있어 화포 공격도 가능하다. 옹성 전체에 20개가 넘는 포루가 설치돼 있었다. 성벽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 외에 지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앞문이 설치되어 있다. 앞문이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성문의 일종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지원병을 받고 역습을 하는 통로였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16개나 되는 많은 앞문이 있었다. 물이 풍부했던 남한산성. 성 안에는 축성 위치에 따라 물이 모이게 되는 지점에 별도의 작은 수구문을 설치했다.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성벽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 안에서 가장 높고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장대가 있었다. 수어 장대는 남한산성 내 5장대 중 현재 유일하게 남은 서쪽 장대다. 전투 시 장군의 지휘소였던 장대는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한다. 적에게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다는 철옹성 남한산성. 그 당당한 역사 속에는 이름 모를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다. 그들의 노고 위에 천혜의 자연 환경과 최고의 축성술이 더해져
산성의 걸작 남한 산성이 만들어졌다.